계속 이어서 레스피레이터리 시스템, 호흡기 계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xternal respiration하고 internal respiration을 나눌 수가 있는데, external respiration 하면은 이제 그 에어하고 이제 블러드 사이에서 이제 넘어가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공기를 바깥으로 이 폐 안까지 전달해주는, 런까지 전달해주는 그런 호흡을 우리가 external respiration이라고 하고, 여기에 관여하는 그 장기들이 respiratory 시스템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internal respiration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 티슈 단계에서, 티슈 respiration이라고 하고 셀 단계에서 보통 체세포하고 혈액 사이에 어떤 그 세포 교환을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것을, 산소 교환을 얘기하는 것을 internal respir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룰 내용들은 그 external respiration에 관련되는 여러 장기들, 그 장기들이 형성하고 있는 그 respiratory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호흡계통의 기능은 뭐 1차적인 기능은 가스 익스체인지고요. 그거에 따라서 요거에 이어서 이제 하는 기능을 secondary function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뭐 냄새를 맡는다든지 소리를 낸다든지 phonation, 그 다음에 체온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 그 다음에 호메오스테시스, 항상성을 유지하는, 항상성 중에서도 몸의 그 엑시드 베이스 밸런스를 유지하는 그런 역할들을 레스피레이터리 시스템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럼 구성을 이제 볼까요? 구성은 뭐 다들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 과학을 공부한 학생들 아니더라도 대충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거 레스피레이터리 시스템이 이제 공기가 그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하나의 통로이기 때문에 이걸 트랙이라고 부르고, 좀 더 세분돼서 분류를 해보게 되면은 폐하고 폐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고 폐 내부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트라키아까지, 폐로 들어가기 전 트라키아까지를 우리가 upper respiratory track이라고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코부터 시작해서 그 기관까지, 트라키아까지를 우리가 upper respiratory system, 그래서 코부터 시작을 해서 쭉 가서 여기 트라키아가 들어가요. 여기 트라키아죠. 여기 전까지, 트라키아까지 쭉 들어가고 있는 부분.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 되겠지. 폐로 들어가기 전까지 여기를 이제 upper respiratory system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nose, nasal cavity, 그 다음에 nasopharynx, larynx, 그 다음에 트라키아까지를 우리가 upper respiratory system이라고 부르고요. lower respiratory track은 이제 트라키아에서 이제 브론커스로 갈라지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까지가 트라키아고, 이것들이 양쪽에 있는 폐로 양쪽에 있는 폐로 공기를 전달하는 기관지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럼 이 기관지서부터 시작해요. 이걸 이제 브론커스라고 하고, 그래서 기관지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폐포까지, 이런 폐포, 알베올라, 허파과리 여기까지를 이제 lower respiratory track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스피레이터리 시스템과 관련된 구조로서 뭐가 있냐면, 파라네이잘 사이너스가 있고, 플레우라, 그 다음에 thoracic cavity, 이런 것들이 이제 레스피레이터리 시스템과 관련된 related structure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노즈는 뭐 그 코죠. 그래서 뭐 바운데리는 뭐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들 자세히 읽어보시면 뭐 알 겁니다. 그래서 보통 와이들리, 그러니까 좀 넓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코라고 하면은 뭐 콧구멍서부터 시작해갖고 코안, 비강, 그러니까 네이절 캐비티, 파라네이절 사이너스까지도 좀 포함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데, 보통 좀 좁혀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노스트릴하고 그 주변에 있는 구조들, 그러니까 코하고 콧구멍과 그 주변에 있는 구조들을 우리가 코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 코의 벽은, 프레임은 본하고 카틸리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들은 이제 피부하고 머슬에 쌓여져 있고, 안쪽은 뮤커스 멤브레인, 점막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코를 구성하고 있는, 그 코의 벽을 구성하고 있는 뼈는
도살 쪽에는 네이절 본하고 프론탈 본, 그다음에 레이터라 쪽에는 인사이시브 본하고 맥실라, 그다음에 바닥 쪽에는 인사이시브 본, 팔라틴 본, 뭐 이런 것들이 뼈를 구성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콧구멍 또는 뭐 콧구멍이라고 하는 부분이 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코 주변 이제 바깥 코라고 부르죠, 노스트릴. 그래서 여기는 생겼고 중간에 이렇게 그 구멍을 우리가 이제 이걸 피리폼 어파처라고 부르게 됩니다. 피리폼 조롱박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피리폼 어파처라고 부르게 되고 보통 이제 평평하게 돼 있어 갖고 요게 이제 단면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가 그럼 요 단면을 네이잘 프린트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흔히 많이 사용되는 용어 중에 머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머즐. 그래서 보통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 거의 페이스에 해당하는 부분. 여러분들 이제 그 뭐 중형 돌리코세팔리쿠스나 또는 메자티세팔리쿠스 형태의 그 두개골을 가진 스컬을 갖고 있는 개들 경우에는 이렇게 입 주변에 코하고 입하고 이렇게 잡히는 부분이 있죠. 코하고 입을 이렇게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을 보통 머즐이라고 해부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임상적으로는 그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 까맣게 되어 있는 요 부분을 보통 머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가 dark and moisturizing skin part surrounding nostril. 콧구멍 중심으로 주변 요 부분을 우리가 클리니컬 쪽 임상적으로는 머즐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보통 뭐 머즐 프린트, 노즈 프린트 하는 것들. 이제 여기가 이 자세히 여기 밑에 그림 보시면 좀 자세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사람의 핑거 프린트처럼 이 동물의 경우에는 요쪽 가축의 경우에는 여기가 좀 다 다른 모양이 생겨갖고 뭐 소에서는 옛날에 뭐 신원 소의 신원 감식을 위해서 여기 뭐 노즈 프린트를 찍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뭐 그런 식의 이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필트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양쪽 콧구멍 사이에 있는 요 그루브를 얘기를 합니다. 이거 사람으로 치면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사람은 코는 이제 붙어 있죠. 두 개가 이제 약간 이제 경우에 따라서 선천적으로 기형이 생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요 위에 입술이 딱 붙질 않아 갖고 좀 벌어지는 경우. 그리고 그런 경우는 입술만 벌어지는 게 아니고 이 입천장 가운데도 다 벌어지게 돼 갖고 비강하고 그다음에 코하고 그러니까 비강하고 구강이 서로 교통하게 되는 그런 기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런 경우 크레프트 팔레이트라고 하는 그런 질병이 생기는데 바로 이 부위, 그 흔적, 그걸 필트럼. 사람에서는 여기만 있죠. 인중이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부르는데 어퍼입, 이 부분이 이제 인중이 되는 부분입니다. 필트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왜 릴레이트 글랜드로서는 이제 여러 가지 분비샘들이 여기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라크리말 글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잘 글랜드, 세러스 글랜드들입니다. 그래서 뭐 사이너스에 내려오는 것들, 뭐 닥트도 있겠죠. 다 엑소크라인 글랜드 외분비선들이기 때문에 분비하는 분비샘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개에서 특히 좀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 특히 개에서는 여러분들 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개는 요 눈곱 안쪽에 이제 좀 뭐 이물질, 특히 마티즈 같은 경우 우리 어머니도 마티즈 키우고 계시는데 한 번씩 가보면 이제 여기가 적체가 돼가지고 눈물이 잘 안 빠져나가 눈곱이 끼고 해갖고 좀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눈물이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배출이 되는 그 관이 좀 문제가 있어갖고 잘 안 되는 경우인데 그 관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러니까 눈물이 눈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이 눈물 요 안쪽으로 미디아 캔서스 쪽으로 모여져갖고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을 통해 갖고 어디로 연결되냐면 코로 내려오게 돼요. 코 중에서도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냐면은 벤트랄 레이잘 메아투스까지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로 배출이 되게 되는데 눈물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나오는 눈물들이 소량이기 때문에 쭉 타고 내려가고 여기서 우리가 호흡하는 와중에 이 눈물이 다 증발해서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호흡에서 증발될 정도가 아니고 이제 너무 양이 많아지면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담입니다만은 실제로 눈물이 막 나갖고 우는 사람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해부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봤을 때 슬퍼서 운다.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행동은 코부터 풀어야 됩니다. 코로 막 넘치기 때문에. 눈물이 정상적으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나와갖고 쭉 나와서 여기서 이제 증발이 돼서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양이 많아지다 보면은 여기서 처리가 안 되니까 이제 콧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콧물이 나오다가 그 넘치면 이제 눈물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뭐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갑자기 무슨 일 때문에 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관찰을 해보십시오. 진짜 우는 건지 아니면 가짜로 우는 건지. 진짜로 우는 사람들은 먼저 코부터 풀어야 됩니다. 해부학적으로 그렇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눈물이 배출되는 관이 그 라크리말 펑터부터 시작해서 라크리말 캐날리큘리, 라크리말 색, 그 다음에 레이저 레이크리말 닥트. 이게 이제 뼛속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닥트 통해 가지고 배출이 된다. 레이저 레이크리말 닥트라고 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부위가 요 라크리말 펑타나 또는 라크리말 캐널리큘리 쪽에 이제 이 그 눈도 눈 아래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게 각막이죠, 그렇죠? 이 각막이 스트레이트파이드 스쿼머스 에피텔리움으로 되어 있어요. 그 얘기 뭐냐 하면 우리 피부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피부 안 닦으면 어떻게 돼? 때가 쌓이죠, 각질들이. 똑같이 각막도 일종의 각질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벗겨지게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소량일 때는 잘 빠져나가는데 이게 갑자기 맥히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뭐 방법 없습니다. 이거는 완치가 안 돼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때문에 오게 되면 이제 여기를 소독을 해주고 구멍을 뚫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잘 관리를 하려면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시커멓게 되거나 뭐 이제 변색이 되는. 그래서 눈물이 빠져나가는 길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레이저 라크리말 닥트 시스템을 뼈에 갖고 있다. 것들 이해하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영제를 집어넣었을 때 이제 엑스선 사진인데요. 조영제를 집어넣으면 여기 눈물이 빠져나가는 길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된다는 얘기죠. 빠져나가서 보통 벤트럴 네이잘 메아투스까지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호흡할 때 서서히 증발해버리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네이잘 septum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락을 하면서 오스테올로지 하면서 이제 오세오스파트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오세오스파트가 되는 부분이고 여기 연골로 그 앞쪽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해부학적 머즐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부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해부학적 머즐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연골이 이 가운데 막을 형성하고 있고 격벽이죠. septum을 형성하고 있고 중간에 일부 멤브레인으로 되어 있고 또 앞쪽 부분은 연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septum을 형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시오스 파트하고 카틸라지너스 파트, 그 다음에 멤브레노스 파트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코는 여러분들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뼈는 저 안쪽에 있고요. 이 주변은 다 연골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연골, 코의 바깥쪽을 구성하고 있는 이 부분이 연골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를 형성하고 있는 연골은 세프탈 카틸리지라든지 도소레트랄 뭐 이런 카틸리지들 있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참조하시고요. 자, 네이잘 캐비티는 코 안에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말씀을 드렸고요. 보통 이제 그 캐비티를 얘기를 할 때 네이잘 베스티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뒤쪽이 본격적인 캐비티라고 보면 이 앞쪽 부분을 네이잘 베스티블이라고 부릅니다. 캐비티 앞쪽 부분. 보통 여기에 이제 네이잘 캐비티 프로퍼라는 말을 보통 씁니다. 두 개로 구별할 때 프로퍼. 진짜 그 프로퍼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첨가 하나 해주세요. 네이잘 캐비티 프로퍼. 네이잘 베스티블, 네이잘 캐비티 프로퍼로 나눈다. 하시면 되겠고요. 콩카는 말씀을 드렸고 네이잘 메아투스도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라보면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뼈가 말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벤트럴 레이저 콩카입니다. 거의 대부분. 벤트럴 레이저 콩카, 도잘 레이저 콩카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마찬가지. 이건 눈 있는 부위를 자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멍들, 공기의 통로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뒤에서 자른 겁니다. 이건 이 정도가 보일 정도면은 이렇게 머질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굉장히 눈 가까이서 자른 거니까 이제 뒤에 있는 보니 파트를 자른 거죠. 본으로 되어 있는 부분. 여기가 이제 네이저 세텀이 되겠죠. 콩카들, 도잘 레이저 콩카, 벤트럴 레이저 콩카 이렇게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엑선 사진을 봤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뼈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굉장히 두루마리 같은 게 얇은 뼈들이 이렇게 말려져 있어요. 이렇게 말려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사이시브 닥트는 어디냐면 보통 우리가 그 비가 코하고 입하고는 이제 좀 목구멍 뒤에 가고 통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앞쪽에서도 약간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앞쪽에서도. 그게 뭐냐면 요관입니다. 요게 인사이시브 닥트라고 하는 게 이쪽은 네이절 캐비티, 여기는 오랄 캐비티가 되는 거죠. 그 사이를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있는 관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네이절 오프닝, 이쪽이 오랄 오프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중간에 이 인사이시브 닥트가 있는 중간에 하나의 맹단이 이렇게 끝이 막힌 주머니, 블라인드 색이 하나 이렇게 그 버머 옆에 따라가는 놓여져 있는 기관이 하나 있어요. 이 기관을 뭐라고 하냐면 보메로 네이절 올간이라고 하고 예전 용어로는 보통 흔히 쓰는 용어로는 제이콥스 올간 또는 야콥슨스 올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건 캐널 라이크 페어드 스트럭처고 both side of 네이절 세텀의 바닥 양쪽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그 네이절 캐비티하고 오랄 캐비티를 연결하는 인사이시브 닥트하고 연결되어 있다. 중간에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런 구조다. 인사이시브 닥트의 중간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형성된 주머니다. 그래서 이거는 relating to kid recognition의 sexual behavior, 그러니까 자기 새끼들 인식하는 기관이고 또 성적 행동을 유발하는 데 관여하는 기관이다. 특히 이제 말에서는 이 기관이 lip curling reaction, flaming reaction이라고 하는데 말이 이제 성적으로 흥분하게 되면 이게 윗입술이 위로 말려 올라가는 그런 행동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런 그 행동을 유발시키는 그것과 관련된 기관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메로 네이절 올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표시가 인사이시브 닥트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림이 없네요. 그래서 네이절 콩카 뭐 이런 것들 그려놓은 그림이네요. 네이절 콩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파라네이절 사이너스는 지난번에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네이저 페링스는 이건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에서 한 번 더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관련이 좀 있기 때문에 네이저 페링스에 대해서. 자, 그럼 레링스는 연골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를 후드라고 하는데, 그래서 레링스는 연골로 되어 있어서 그 연골을 우리가 레링지얼 카틸리지라고 부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연골들이 레링스를 구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만져보면 목에 하고 소리를 냈을 때 이게 울리는 부분, 이게 다 이제 그 레링스가 되는 부분들이죠. 여기서 보면은 요만큼입니다. 실제 길이로 보면은 굉장히 짧죠. 연골이 여러 개 있는 이걸 구성하고 있는 연골 숫자에 비해서는 좀 짧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것들이 굉장히 오버랩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오버랩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짧게 보이지만 여러 개의 연골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에피글로틱 카틸리지, 사이로이드 카틸리지, 아리테노이드 카틸리지, 크리코이드 카틸리지, 인터 아리테노이드 카틸리지, 세사모이드 카틸리지 뭐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이거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 먼저 에피글로틱 카틸리지는 어떤 거냐 하면은
요 입구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레링스의 입구에 해당하는 카틸리지를 우리가 에피글로틱 카틸리지라고 부르게 돼요. 요거는 이제 그 에이펙스 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호흡기를 닫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음식물을 먹을 때는 이게 식도로 들어가야 되죠. 이게 만약에 기관을 통해 넘어가게 되면 어스피레이션 뉴모니아 해가지고 아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 먹으면, 잘못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연성 폐렴이라고 그래요. 어스피레이션 뉴모니아. 그래서 이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공기와 음식물의 통로로, 공기가 평상시엔 열려 있다가 음식물이 통과할 때는 요것들이 기관의 입구를 싹 닫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에피글로틱 카틸리지가 있고요. 사이로드 카틸리지는 요겁니다.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보통 이 사이로드 카치는 벤트랄 앤 레이트럴 파트 오브 라링스, 그러니까 벤트랄하고 레이트럴 쪽을 담당하고 있는 방패처럼 생긴 그 카틸리지다 해갖고 사이로드 카틸리지, 방패현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여기를 라링지알 에미넌스라고 부르는 요 부분이 있는데, 요게 이제 사람에서는 여기 툭 튀어나오죠. 여기 연골 라링스인데 이게 툭 튀어나와서, 남자 같은 경우 툭 튀어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그걸 우리가, 여러분들 뭐라고 부르는지 알죠? 그걸 아담스 애플이라고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 몰래 먹다 놀래가지고 걸렸다 그래갖고 이제 아담스 애플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 사이로이드 카틸리지의 이 에미넌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라린지알 에미넌스에 해당하는 부분, 뭐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외에 다른 카틸리지들은 이제 아리테노이드 카틸리지는 주로 보시는 것처럼 이것들이 겹쳐서 위치를 하게 됩니다. 사이로드 카틸리지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제 뭐 아리테노이드 카틸리지, 크리코이드 카틸리지 같은 것들이 여기에 겹쳐서 존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그 중에서 아리테노이드 카틸리지는 요건 주로 보컬 프로세스라고 하는 돌기가 여기 있고, 여기에 그 보컬 코드라고 하는 섬유띠가 연결돼 있어가지고 요것들이 발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테노이드 카틸리지는 발성과 관련된 기관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외에 크리코이드 카틸리지, 여기 보이시죠? 반지 모양으로 생긴 크리코이드 카틸리지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 라린지알 머슬은 굉장히 잔 근육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 이런 그림 보시면 여러 개의 근육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자, 근육들이 많다는 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정교한 운동을 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소리 내는 거,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 굉장히 발달한 겁니다. 이 근육이. 그래서 이런 굉장히 많은 근육들이 있는데, 이거 일일이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나중에 실습할 때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임상에서는 이런 근육들을 존재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들에 대한 어떤 근육들이 있고 어떤 역할들 내지는 뭐 어떤 역할까지는 그렇고 어떤 근육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라린지알 캐비티는 이제 라링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간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라린지알 캐비티를 살펴보면 입구 쪽이 이제 라린지알 인넷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리 에피글로틱 폴드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입구를 형성을 하게 되겠고, 라린지알 베스티블은 입구를 얘기를 하게 됐죠. 하나의 구멍이고, 입구에서 약간 넓어진 부분을 우리가 라린지알 베스티블이라고 부르고, 여기에는 베스티블라 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큐네이폰 프로세서부터 사이로드 카틸리지 가는 폴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주름이 하나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요건 나중에 그 발성기관과 관련돼 갖고 뒤에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린지알 벤트리클은 요 라이링스가 보이는 게가 다가 아니고, 여기 그 밑에 그림에서 보시면 이만큼 점선을 표시된 게 있죠. 라이링스가 이렇게 있으면 옆에 주머니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를 우리가 라린지알 벤트리클이라고 부르고요. 글로티스는 이제 요 목구멍, 이 라링스 입구가 이제 지나가는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보컬 폴드 또는 보컬 코드라고 하는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컬 프로세서, 아까 아리테노이드 카트리지에 있는 보컬 프로세서로부터 사이로이드 카트리지까지 그 섬유띠가 하나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떨림으로 인해 갖고, 그러니까 구멍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양쪽에 이렇게 입구 쪽에 그 인대가 두 개가 존재하는데요. 그림 자세히 보시면은 요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공기가 통하는 통로고요. 그 주변에 질긴 얇은 결합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좀 단단한 팽팽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로 공기가 지나가면서 요 인대를 떨림을 해갖고 발성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발성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컬 폴드 또는 보컬 코드라고 하는 부분. 그 사이의 틈새를 리마 글로티디스라고 합니다. 양쪽 보컬 폴드의 틈새를 리마 글로티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이쪽 부분을 부를 때 글로티디스라고 부르는데, 글로티스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아리테노이드 카티리지하고 보컬 폴드, 그 다음에 리마 글로티디스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인프라 글로틱 캐비티는 이제 이 뒤쪽은 이제 점점 이 뒤쪽 부분이 되겠죠. 기관으로 연결되는 이 부분을 인프라 글로틱 캐비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링스에 분포하는 신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크레니얼 라링지얼 러브하고 카우달 라링지얼 러브가 요 라링스에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가서 분포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 이제 보컬 폴드하고 그 베스티뷸라 폴드를 이제 도식화해 놓은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요 안쪽에 있는 요게 보컬 폴드입니다. 실제로 이제 요 사이로 공기가 통과하면서 요 두 개의 띠가 떨림으로 해갖고 발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뒤집어 얘기하면 요 두 개의 폴드를 만약에 끊는다고 치면 텐션이 없어져 버리니까 소리를 못 내게 되는 거죠. 옛날에 이런 수술을 했어요, 걔한테. 디바킹이라고 해가지고 못 짖게 한다고 이런 수술을 했죠. 지금이야 뭐 동물보호법 때문에 이런 수술하면 큰일 나죠. 근데 요거하고 유사하게 바깥쪽에도 이런 폴드가 있습니다. 요거는 베스티뷸라 폴드예요. 근데 실제로 이것들이 발성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예전에 이제 이것들을 제거해 줬을 때 이것들이 떨려갖고 걸걸되는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어갖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요게 발성을 내는 진짜 폴드라 해서 이건 트루 보컬 폴드라고 부르고 트루.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럼 요게 대해갖고 있는 가짜니까 요거는 false라는 말을 쓰죠. false 보컬 폴드라고 하는 그런 별칭으로 씁니다. 원래 오리지널 그 해부학적 명칭은 요건 보컬 폴드, 그 다음에 요거는 베스티뷸라 폴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보컬 폴드 그리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뭐 근육이구나. 이건 근육이고 옆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표시가 지금 안 돼 있는데 false vocal fold라는 게 하나 더 있죠. 이건 근육입니다. 4번은. 그래서 위치상으로 제가 좀 다른 쪽에 폴드가 하나 더 있다. 이렇게 정정을 하시면 되겠어요. 실제로 열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안쪽에 실제로 개 입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위에서 이제 빛 비춰서 딱 보면 저 밑에 여기선 지금 요건 아치고요. 여기 보이는 거는 이제 혀하고 저 파이링스가 연결되는 입천장이 연결되는 하나의 아치고 더 밑으로 들어가갖고 여기 이렇게 두 개 반짝반짝 빛나는 그 리가멘트가 보여요. 제가 실제로 잘라봤으니까 압니다. 학교 다닐 때 실습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